혹시 여러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한 공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밥은 한국 사람한테 기본이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밥은 어릴 때부터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반찬보다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밥은 분명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끼의 중심이고 식사의 기준이고 많은 분들에게는 든든함과 안정감을 주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따뜻한 밥 한 숟갈이 주는 위로는 다른 음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은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좋은 음식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혈당을 흔들고 살을 찌우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밥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먹고 산책하면 괜찮지만 누군가는 같은 양을 먹고도 바로 졸리고 누군가는 배가 더 나오고 누군가는 혈당이 확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밥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밥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 유형 3가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지금의 식습관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밥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쉽게 말해 밥 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일종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줘서 에너지로 쓰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반복적으로 과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소는 똑같은데 매일 갑자기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도 시간이 지나면 직원이 지치듯이 우리 몸도 반복되는 혈당 상승에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예전만큼 잘 듣지 않게 되거나 배 주변으로 지방이 더 잘 쌓이거나 먹고 나면 피곤하고 졸리거나 검진 결과에서 혈당이 슬쩍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밥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보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보다 배가 먼저 걸리진 않으신가요? 앉았을 때 아랫배가 접히는 느낌이 더 뚜렷해졌고 거울을 보면 얼굴보다 먼저 배가 눈에 들어오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랬지. 요즘 운동을 못해서 그래. 조금만 덜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 싫은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속 대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피하 지방만이 아니라 장기 주변에 달라붙는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흔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야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비교적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이 당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장 지방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몸은 예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에너지는 다시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배 주변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살이 쪄서 밥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밥을 먹을수록 더 살이 잘 찌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연비가 나빠진 차에 계속 기름을 많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배로 가고 옆구리로 가고 건강검진 수치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특히 흰쌀밥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밥과 함께 먹는 구성을 바꿔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고 밥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후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그 한 공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식후 졸림이 심한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하품이 쏟아지고 점심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잠깐만 눈 붙이자 했대다 30분, 1시간이 지나버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밥 먹으면 졸린 거 아니야? 배부르면 잠 오는 건 당연하지. 나는 원래 소화시키느라 졸린 체질인가 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단순한 식군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혈당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반응이 유독 크게 나타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졸림,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갑자기 에너지를 확 받은 것 같다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잠깐 올라갔다가 금방 축 처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이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졸리니까 커피를 찾게 되고 커피를 마셔도 또 피곤하니까 빵이나 과자,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러면 혈당은 또 흔들리고 결국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밥졸림, 커피, 당기는 간식, 더 피곤, 다시 탄수화물. 이 패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자극 없이는 못 버티는 상태로 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자꾸 군것질을 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식사 구성과 혈당 반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을 밥 위주로 빨리 먹고 반찬은 적고 식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고 먹고 나서 바로 앉아있는 분들은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허겁지겁 밀어넣듯 먹는 것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몸에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런 분들에게 밥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네요. 당화혈색소가 경계선이네요. 지금부터 관리하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신다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 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당뇨 확진은 아니니까 괜찮아. 약 먹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당뇨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체중 증가가 조금씩 쌓여서 서서히 몸을 바꿔가는 질환입니다. 즉, 당뇨 전단땡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밥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별 생각 없이 많이 먹는다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변은 밥의 비중이 높고 국물이나 반찬까지 먹으면 생각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쉽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식사 속도까지 빠르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탄수화물 처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방심해도 수치가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뇨는 무서운 것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려 체중이 갑자기 빠질 정도가 되어서요. 알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혈관과 신경은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매일 관리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양을 조절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이섬유를 늘고 식후 활동량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도 몇 년 뒤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밥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부 비만이 있는 등재. 둘째,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한 분들. 셋째,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에 있는 분들. 혹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는 밥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밥은 무조건 좋은 음식.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서 지금 이 밥이 어떤 반응을 만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밥을 건강하게 먹는 핵심 방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밥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나물, 샐러드, 버섯,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먼저 먹으면 밥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같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밥을 과하게 먹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배고프면 먼저 밥부터 크게 뜨는데요. 이 습관이 혈당을 더 급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반찬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밥이든 어떤 음식이든 빠르게 먹으면 몸이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해버리기 쉽고 혈당 반응도도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식하지 마세요. 건강한 반찬과 함께 먹는다고 해도 밥을 2공기, 3공기씩 먹으면 결국 몸은 부담을 느낍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과하면 내 몸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 후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도 먹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밥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으면 힘이 되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좋은 식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먹는 밥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습관.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반찬 없어도 밥은 많이. 먹고 졸리면 커피 마시면 되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몇 년 뒤에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점심에 밥 한 공기, 내일 아침에 식사 습관, 저녁 식사 속도 같은 것들이 혈당을 만들고 허리둘레를 만들고 건강검진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밥을 무서워하지는 마시되 무심하게 먹지도 마시려. 나는 밥을 먹어도 괜찮은 몸인가? 지금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식습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족 중에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밥 먹고 자꾸 졸리신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아주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한 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